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멘트가 추가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공부도 뭐 꾸준히 해야지 느는 것처럼 건강도 꾸준히 관리해야지 또 되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우리 학생들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등, 척추 이런 데 네네. 무리가 가면 나중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부터 많이 스트레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갔는데 등 쪽은 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사실 자세가 굉장히 좀 구부정한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등에 무리 갈 것 같은데 오늘 스트레칭 보면서 참고해서 이제 등에도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3교시 상담 시작을 해볼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91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유치원 교사, 글쓰기, 독서입니다. 희망대학은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가천대 유아교육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인천대 유아교육과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 이제 6월 모의고사가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공부 잘 돼가요? 학원은 있어요. 학원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방금 우리 학생 목소리에서 나타나듯이 상당히 밝은 학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능력, 독서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면서 유치원 교사를 꿈꾸고 있는 고3 여학생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김호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80대 20으로 이제 수시 쪽에 굉장히 높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모든 내용을 살펴볼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적합합니다. 다만 이제 정시와 관련된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낮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가 좀 더 유리해서 제가 수시를 그만큼 높게 배정한 겁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은 일단 유리한 전형 역시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전공 적합성이나 그다음에 인성, 학업 능력이 전부 다 이렇게 일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좀 같이 피력해 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2순위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조금 더 상승시킨다면 아마 대학의 선택폭이 조금 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네. 학생부 교과 전형도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는 제가 이제 논술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술 전형은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뭐 글쓰기 능력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능력, 독해 능력 이런 것들이 학생부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논술을 직접 쓴 거에 대해서만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을 뿐이지 충분히 여러 교과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만 좀 한다면 아마 논술 전형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해서 제가 3지망으로 논술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순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 이제 성적에 대한 분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제가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4월 학력평가 점수를 보면요. 국어는 5등급, 수학 나는 4등급, 그 다음에 영어 6등급, 한국사 6등급, 법과정치 4등급, 사회문화 4등급으로 평균 4.75등급 나옵니다. 3월과 4월 성적을 좀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4에서 5등급으로 약간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수학 나도 3에서 4등급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이제 5에서 6등급 역시 하락했고요. 한국사는 3에서 6으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자, 생활윤리는 이제 4등급인데요. 이거는 법과 정치로 이제 과목이 바꿔 치렀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4등급 받았고요. 사회문화는 3에서 4등급으로 역시 하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월보다는 4월이 조금 성적이 내려가는 그런 추세지만 아마도 우리 학생이 좀 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신경 쓰는 부분을 조금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학생부 성적 살펴보죠. 먼저 교과 성적부터 볼 텐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의 2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면요.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면 일단 사회 과목이 가장 좋습니다. 2.14 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2.8 등급, 국어는 3등급, 수학은 4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2.91 등급 나옵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일단 국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4에서 5등급 다시 3등급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3에서 2등급으로 다시 3등급으로 약간 2, 3등급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어, 영어 성적은 1, 2학년 성적이 거의 유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수학 성적은 약간 다소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먼저 김호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이 아쉽게 하나 있네요.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동아리 활동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아리도 조금 이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자, 비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나 독서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관련 그런 수상이 다수 있어서 상당히 어떤 글에 대한 이해력이나 분석력 또는 차분함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긍정 평가 드렸고요. 근데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2학년 학급회장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성과 글쓰기 재능이 생활기록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여러 교과목 선생님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례가 정황상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역시 긍정 평가 드렸습니다. 자, 봉사활동은 본인 전공 및 나눔과 배려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적인 부분 때문에 충분히 긍정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제가 긍정 평가 드렸고요. 네. 근데 진로활동은 본인 진로, 유치원 교사를 위해서 또는 이제 아동 발달 심리에 대한 관련된 그런 내용을 위해서 충분히 교내에서 하고 있는 그 진로 활동이지만 본인이 더 추가적으로 그런 진로 활동을 더 많이 탐구하고 찾아냈기 때문에 그 진로 상담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긍정 평가 내렸습니다. 자, 독서 활동. 역시 1학년 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독서 활동도 했지만 본인이 이제 2학년 때 관심사가 교육분야다 보니까 교육 관련된 독서량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책을 관심 있게 읽으면서 전공 관련 분야도 상당히 많이 읽었으면서 그 읽은 내용에 대한 기록도 상당히 의미 있게 했기 때문에 역시 긍정 평가를 제가 내렸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물론 우리 학생은 이제 동아리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제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진로 전공 자율 동아리 활동도 역사 동아리 활동했는데 다만 활동을 한 어떤 그런 내용상의 어떤 정황상 구체적인 어떤 기록들이 조금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보통에다 평가 내렸지만 아마 2학년을 어떤 올라와서 3학년 이제 진급했을 때 3학년 1학기 때 계속 봉사활동이 동아리 활동이 이어질 때 그 3학년 1학기 때 약간 평가 부분이 조금 보완된다면 동아리 역시도 아마 긍정 평가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동아리 활동도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딘가요?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지금 1지망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잠재능력 우수 전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지망으로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유아교육과죠.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유아교육과 가천 프렌트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3지망으로는 우리 학생이 또 인천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으로 유아교육과를 희망했는데 저는 좀 더 이제 2지망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지망에 해당하는 가천대,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교과와 비교과 성적이 조금 더 합격의 가능성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2지망을 선택했던 부분을 좀 크게 평가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가천대 유아교육과를 뽑아주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우리 학생 화면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일단 제가 별 3개 드렸고요. 그 다음 비교과 성적은 제가 별 4개를 드렸고 역시 가천대 학생부 종합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서 수능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평가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가천대 유아교육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 대한 준비 상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선생님이 눈여겨볼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주신 가천대 유아교육과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죠.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12명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학년도에는 24.3대 1, 그 다음에 2016학년도에는 24.7대 1.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경력이 꽤 높습니다.
전형 부분은 1단계 때 서류 100%인데 여기는 4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만큼 이제 모집 단위별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이 많아서 4배수를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때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 즉 면접이 다른 대학보다 좀 이렇게 비율이 크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는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아마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는 평가 항목은 비슷합니다. 역시 이제 인성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또는 기초 학업 능력을 보는데 아마 가천대는 이제 학교 인재상의 특성상 인성을 가장 크게 본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인성과 그 인성이 드러나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비교과 모든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충분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요. 여기 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2015학년도 이제 대입에 대한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 평균을 보면 물론 학생부 종합이지만 학생부 등급 평균을 발표했습니다. 2.9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갖고 있는 2.91등급과 거의 근사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충분히 교과 성적이 3학년 1학기가 지금 현재까지의 성적 수준으로도 유지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도전 가능해서 볼 때는 적정 지원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가천대 유아교육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 대해 선생님께서 자세히 살펴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추천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어디를 추천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맨 처음에 이제 일지망으로 선택했던 이제 가톨릭 대학교 사회과학부 잠재 능력 우수 전형을 제가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는 지금 올해 이제 15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학년도 경쟁률은 39.08대 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는 이제 갑자기 좀 이제 경쟁이 떨어지면서 18.68대 1. 실제는 경연률은 한 반 정도 떨어졌지만 실제는 지원자 학생들의 자질 능력은 계속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꽤나 높은 전형임을 계속 실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1단계는 일반적인 대학과 똑같이 서류 100% 3배수 뽑고요. 2단계 역시 이제 면접으로 30%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자, 여기는 아까 가천대와 달리 추천서가 역시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소개서와 함께 본인의 가장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으로부터의 어떤 추천서가 같이 들어간다는 점도 명심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뽑는 서류평가와 이제 면접평가는 역시 인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자기주도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성으로 학교의 어떤 리더십 활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배려심 활동을 자기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타인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주도에 하고 있는 것을 좀 강하게 보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어떤 소양과 적합성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대학 발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할 때 학생들의 이제 합불 사례를 해서 이제 추정할 건데 일단 2015학년도 학생부 이제 등급 평균 등급으로 약 2.1 등급의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아직까지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2학년까지의 성적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이다 보니까 실제는 합격 가능한 그 마지막 커트라인까지 어떤 점수는 항상 불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학생도 3학년 1학기 때 2.5등급 이내로 좀 성적을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도전 가능성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3학년 1학기 성적을 많이 상승할 경우에는 소신 지원이라고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인천대 유아교육과 자기추천 전형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예, 우리 학생이 3지망으로 했던 인천대학교 국립대학입니다. 예, 여기는 유아교육과 4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일단 여기는 2015학년도에 24.3대 1, 그 다음에 작년에는 26.5대 1,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마도 모집 단위가 작다 보니까 경쟁률이 꽤 높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1단계 서류 3배수 뽑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2단계 때 면접 비율이 40%로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된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추천서가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활동에 대한 확인서를 이제 이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록한 내용을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 있다면 이것들을 이제 기재활동 확인서에 같이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은 다 제출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 반드시 이것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나열했는데요.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단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창의 융합성입니다. 아마도 인천대의 기본적인 어떤 대학 인재상들이 조금 더 이제 창의롭고 어떤 그런 융복합적인 학생들을 뽑고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면접 평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5개 항목을 보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등급 평가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점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가운데 5등급 평가제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면접에서 서류 점수에서 약간 부족한 학생들은 면접 점수가 대부분 다 A에 가까이 가는 점수의 학생들이 이제 합격이 되겠지만 서류 전형에서 조금 더 앞선 학생들은 B 항목이 좀 몇 개 들어있더라도 아마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이 너무 A에 집착하지 마시고 B의 항목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면접고사일이 제가 이제 11월 19일을 좀 말씀드린 것은 앞서 이제 윤상현 선생님께서 논술에 대한 어떤 일정들을 좀 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이 논술 전형을 지원했을 때 이런 날짜가 혹시 겹치는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는 대학에서 이제 학과별로 이제 합격자 평균 점수를 발표하지 않고요. 단과대학별로 모아서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사범대학 전체 평균을 2.54 등급으로 발표했는데 유아교육과는 1점 후반대 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꽤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집 인원도 적고 일단 학생부 교과에 대한 물론 정량 평가는 아니겠지만 정성 평가에서 어느 정도 2점 안에 있는 1점 후반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로 경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아마 지원한다면 소신 지원이 된다라고 제가 진단해 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독서 능력도 우수하고 또 글쓰기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을 이제 3순위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에 도전한다면 어느 대학에 도전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했던 일지만 카톨릭 대학교 사회과학부 역시 논술 전형으로 아마 지원한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논술 전형으로 15명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논술고사 특성상 경쟁률이 항상 50대1이 넘습니다. 다만 실질 경쟁률은 주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1 내외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한 7대1 내외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한 10대1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거기에 적합한 이제 경쟁률 안에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전형 방법은 이제 학생부와 논술을 동시에 일괄합산으로 반영하는데 논술 반영 비율이 60%. 그래서 논술 반영 비율이 크다 보니까 논술 전형으로 분류한 겁니다. 물론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논술에 대해서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약간 의미를 좀 부여할 뿐 실제는 그 논술 전형의 어떤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학생부 교과보다는 논술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학생부를 혹시 반영할 경우에는 1, 2, 3학년을 동일한 비율로 전체에 합쳐서 100% 반영하고요. 역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 논술고사는 지금 이제 현재 발표하는 바에 의하면 2시간 120분 치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이 재문항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언어 논술이다 보니까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 나옵니다. 자, 논술고사일은 이제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이다 보니까 10월 9일 날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4개 영역 중에 1개 영역이 여러분 3등급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은 약간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3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올린다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1개 영역 3등급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정시까지 준비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는 당연히 필수 응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학에 이제 공식 발표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합불 사례를 좀 추정해서 살펴봤을 때 일단 학생부 평균 등급이 기본적으로 한 2.66 등급. 자, 물론 논술에 대해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등급 중반대 학생들이 무난하게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을 준비할 경우 우리 학생이 아마 이 부분도 좀 더 이제 상향 지원이 아니라 소신 지원까지 올릴 수 있다 해서 제가 소신 지원으로 판단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들 살펴주셨습니다. 뭐 논술 우수자 전형도 따로 추천을 해주셨지만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추천 전형으로 살펴주셨거든요. 그랬다는 거는 우리 학생이 좀 자기에 대한 고민이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폭넓은 대학들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성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주셨거든요.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아, 저의 대학의 그 전체적인 걸 다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없고요. 아, 혹시 자기소개서를 제가 이제 써야 되는데 그 스토리들을 잘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혹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이나 그런 팁 같은 걸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기소개서는 이제 대기업에서 나온 공통문항 3문항이 있습니다.
그 세 문항의 질문에 맞는 답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학교 생활 기록부를 출력해 놓고 그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갖고 있던 기록들을 한번 쭉 나열한 후에 그 세 가지 문항에 대한 답을 정확히 묻는 말에 대한 답을 정확히 쓸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실성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답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학생부 종합전형 메뉴란을 보시면 더 정확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아이 귀여워라. 자, 우리 학생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우리 학생은 뭐 성적 향상이 기회도 열려 있고 네네. 그만큼 이제 다른 전형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200일 안 남았잖아요. 이 순간들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우리 학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2명의 학생과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고3 학생들도 좀 올바른 입시 준비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네, 저희 기상대는 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에 저희가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 기상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윤태영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